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구석의 히키나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9월 3일 이 시점에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신기한 게 등교한 지 몇 시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방학이 하고 싶더라고요. 이제 졸업도 가까워지고 하니까 캠퍼스의 낭만 따윈 없습니다. 휴. 네, 여러분, 오늘도 책 읽어드릴 거예요. 전에 읽어드렸던 프라이어리 학교 뒤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고요.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얘기는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루빈 헤이즈 씨. 누구시더라? 내 이름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요? 그 사람은 음흉한 눈빛으로 우릴 경계하듯 흘겨보았다. 당신 머리 위 간판에 이 여관 주인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주인이시죠? 역시 주인에게서는 어딘가 다른 분위기가 풍겨요. 그런데 말인데 마차 같은 걸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없어. 제가 이쪽 발을 땅에 댈 수가 없어서요. 땅에 안 대면 될 거 아니오? 아니, 그럼 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쪽 발로 뛰어가시구려. 여관 주인인 루빈 헤이지 씨의 태도는 너무나도 불친절했다. 하지만 홈즈는 웃는 얼굴로 그를 상대했다. 그러지 말고 사정 좀 봐줘요. 정말 걸을 수가 없다니까요. 돈은 내가 얼마를 들여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요. 주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요. 그 1소블린을 드릴 테니까 자전거 한 대만 빌려주시오. 1소블린이란 말을 들은 주인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다. 어디 가려는 거요? 홀더네스 저택이요. 아니, 공장님과 아는 사이인가? 주인은 진흙투성이가 된 우리의 옷을 가만히 둘러보며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홈즈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어쨌든 공장님은 기꺼이 만나줄 겁니다. 어째서? 사라진 아드님의 소식을 가지고 왔거든요. 루빈 헤이즈는 몹시 놀란 모양이었다. 응? 뭐라고? 그럼 도련님이 계신 곳을 알아내기라도 했다는 그런... 네, 리버풀로 갔습니다. 1시간 후면 찾았다는 정갈이 올 거예요. 순간 수염으로 뒤덮인 뚱뚱한 얼굴의 표정이 확 바뀌었다. 헤이즈는 갑자기 상냥하게 우릴 대하기 시작했다. 난 사정이 있어서 공장님의 일 따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저택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형편없는 대접을 받았죠. 작곡 파는 녀석의 거짓말만 믿고 증명서도 없이 날 내몰았어요. 그래도 도련님이 리버풀에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쁘군요. 그 소식을 전하는 거라면 내 기꺼이 도와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우선 먹을 걸 좀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자전거를 좀 빌리도록 하죠. 홈즈가 말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자전거는 없어요. 홈즈가 다시 소블린 금화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래도 없는 건 없는 거요. 저때까지 가시는 거라면 말을 2필 빌려드리도록 하지. 알겠습니다. 우선은 뭐 좀 먹고 난 뒤에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죠. 홈즈가 말했다. 바닥에 돌을 깔아놓은 부엌으로 안내되어 우리 둘만이 남게 되자 놀랍게도 삔 줄 알았던 홈즈의 발목이 깨끗하게 나와버렸다.
서서히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식사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홈즈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한두 번 창가로 가서 밖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다. 창밖으로는 지저분한 정원이 보였다. 건너편 구석에 대장간이 있었고 그곳에서 꾀재재한 소년이 일을 하고 있었다. 그 반대편은 마구간이었다. 몇 번 창밖을 내다보고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겨있던 홈즈가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왓슨, 드디어 알았어. 드디어 알았다고. 아, 그래 맞아. 틀림이 없을 거야. 왓슨, 자네 혹시 오늘 소의 발자국을 봤지 않은가? 많이 봤지. 어디서? 여기저기서. 습지에도 있었고 오솔길에도 있었고 하이데거의 사체를 발견한 곳에서도 있었고. 맞았어. 그럼 왓슨, 황무지에서 본 소는 몇 마리인가? 허허, 한 마리도 보지 못한 것 같은데. 그래,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나, 왓슨? 듣고 보니 이상하군. 왓슨, 가만히 있어보게나. 잘 떠올려봐. 오솔길에 있던 소의 발자국 혹시 기억나나? 기억나. 어느 곳에서는 소의 발자국이 이런 식으로 찍혀 있었던 걸 기억하겠나? 홈즈가 빵가루를 주워 테이블 위에 다음과 같이 늘어놓았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찍혀 있었어. 이런 식으로 찍혀 있는 곳도 있었지. 홈즈가 여러 가지 형태로 늘어놓은 다음에 말했다. 자, 기억나나? 아니, 모르겠어. 난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 틀림이 없네. 시간이 있을 때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게. 그걸 봤으면서도 추리를 해내지 못하다니 완전히 눈뜬 장님이었어. 어떤 추리? 아직도 모르겠나? 걷기도 하고 천천히 뛰기도 하고 전속력으로 달리기도 하다니 참 신기한 소란 사실일세. 그런 속임수를 이런 시골의 여관 주인이 생각해냈을 리가 없어. 어쨌든 저 대장간의 소년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나가서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기로 하세. 허물어져 가는 마구간에는 손질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털이 거친 말이 두 필이 있었다. 그중 한 말의 뒷다리를 들어 가만히 살펴보던 홈즈는 갑자기 소리를 내서 웃기 시작했다. 낡은 편자인데 얼마 전에 이 말의 다리에 박았구만. 못이 새 것이야. 이건 걸작에 들만한 사건일세. 정원을 가로질러서 대장간으로 한번 가보세. 대장간에는 소년이 우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었다. 홈즈의 눈이 날카롭게 주위에 널려있는 철제와 목재 사이를 훑어보고 있었다. 그런데 뒤쪽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들리더니 여관 주인이 모습을 나타냈다. 찌푸린 눈썹, 둥그렇게 뜬 눈, 노여움으로 붉어진 얼굴이 꿈틀꿈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헤이즈가 끝에 금속을 댄 짧은 지팡이를 들고 험악한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나도 모르게 주머니에 있는 권총으로 손을 가져갔을 정도였다. 헤이즈가 외쳤다. 이 더러운 스파이 녀석! 여기서 뭐하는 거야? 아, 루빈 헤이즈 씨, 봐서는 안 될 비밀이라도 있는 겁니까? 홈즈가 비꼬듯이 말했다. 당황한 헤이즈가 애써 분노를 억누르기 시작했다. 곧 마음에도 없는 웃음을 억지로 지어 보였는데 그 얼굴이 화났을 때보다 더욱 섬뜩하게 느껴졌다. 대장간이 보고 싶다면 얼마든지 기꺼이 보여드릴 수 있어. 하지만 허락도 없이 돌아다니는 걸 난 별로 좋아하지 않소. 자, 신사 양반, 얼른 돈을 지불하고 떠나도록 하시오.
하하, 알았어요, 헤이즈 씨. 뭐 별 뜻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말을 살펴봤을 뿐이라고요. 어쨌든 이제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걸어가기로 했으니까요. 뭐 그리 먼 것도 아니고. 저택문까지 이 마일도 되지 않소. 저 길을 따라서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설 때까지 헤이즈는 한시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하지만 우린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았다. 길이 꺾여 헤이즈가 보이지 않게 되자 홈즈가 바로 멈춰섰기 때문이다. 우리가 숨바꼭질을 하는 술래라면 요관에 있는 동안에는 숨어있는 아이 가까이 있을 수 있었어. 하지만 저기서 멀리 떨어질수록 아이에게서 멀어지네. 난 여기서 더 멀리 가진 않을 거야. 이봐 홈즈, 저 루빈 헤이즈란 사람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아.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가장 나쁜 녀석이야. 내가 말했다. 오, 자네도 그런 인상을 받았나? 말도 있고 대장간도 있어. 틀림없이 재밌는 곳이야. 투개 여관으로 눈치채지 못하게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세. 뒤쪽은 거친 회색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언덕이었다. 우린 길을 버리고 그 언덕의 사면을 따라서 여관으로 가기로 했다. 그러다 문득 홀드네스 저택 쪽으로 돌아보니 도로를 따라서 자전거 한 대가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숙여 왓슨! 홈즈가 내 어깨를 힘껏 누르며 말했다. 몸을 숙인 순간 자전거가 빠른 속도로 도로를 지나쳐갔다.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흙먼지 속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내의 흥분된 창백한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는 어젯밤에 만났던 제임스 와일더였다. 어제와는 달리 입을 벌리고 전방을 노려보며 공포에 넘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공작의 비서야. 왓슨, 저자가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보러 가세. 홈즈가 이렇게 말했다. 우린 바위 사이로 기듯이 전진해 여관 입구가 보이는 곳까지 이르렀다. 와일드의 자전거는 입구 옆에 벽에 기대 세워졌다. 여관 근처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며 어느 창에도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태양은 홀더네스 저택의 높은 탑 뒤로 저물었으며 땅거미가 깔려 있었다. 그 어둠 속에서 갑자기 불빛 두 개가 밝혀졌다. 마구간 쪽이었는데 마차 옆을 밝히는 등불 같았다. 뒤이어서 말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마차 한 대가 도로로 나왔다. 그러더니 체스터필드를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왓슨, 저걸 어떻게 생각하나? 홈즈가 속삭였다. 꼭 도망치는 사람 같아. 보기에 저 마차는 남자 한 명밖에 타고 있지 않은 것 같아. 그래, 어쨌든 제임스 와일더가 아닌 것만은 확실해. 그 사람은 문 앞에 서 있으니까. 와일더는 여관 문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사각형의 노란 불빛을 받으며 거뭇거뭇한 그림자로 서 있었다. 그는 목을 길게 빼고 밖의 어둠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누군가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에 길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모습을 나타냈다. 그 사람이 잠시 불빛 속으로 들어섰지만 곧 문이 닫혔기 때문에 주인은 어둠에 잠기고 말았다. 5분 뒤에 2층에 있는 한 방에 불이 들어왔다. 지저분한 여관치고는 훌륭한 손님을 확보하고 있구만. 홈즈가 말했다. 술을 마시러 온 거라면 카운터는 반대편에 있을 텐데. 맞아, 틀림없이 특별한 손님일 거야. 와일더 씨는 이런 데서 뭘 하는 걸까? 그리고 뒤이어서 온 사람은 누굴까? 조금 위험하더라도 조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린
도로 쪽으로 기어 내려갔다. 문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까 자전거가 아직도 벽에 기댄 채 세워져 있었다. 홈즈가 성냥에 불을 붙여 자전거 바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돌로페서 바퀴란 사실을 확인하곤 기쁘다는 듯이 빙그레 웃어 보였다. 문 위에 불이 들어온 방이 있었다. 저 방 안을 들여다보도록 하세. 왓슨, 미안하지만 벽을 잡고 등을 좀 굽혀주지 않겠나? 홈즈가 말했다. 내가 등을 굽히자 홈즈는 가볍게 내 어깨 위로 뛰어올랐다. 그리고 금방 밑으로 다시 내려섰다. 그만 가세, 왓슨. 오늘은 아침부터 일을 너무 많이 했어. 모을 수 있는 단서는 전부 모은 것 같아. 학교까지 꽤 거리가 있으니까 빨리 돌아가는 게 좋겠어. 황무지를 가로질러 돌아가는 도중 홈즈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학교로 들어가지 않고 전보를 치겠다며 혼자 맥글턴 역으로 가버렸다. 그날 밤 늦게 헉스터블 교장을 위로하는 홈즈의 목소리가 옆방에서 들려왔다. 얼마 후 홈즈는 이른 아침 황무지로 나가기 전에 생기에 넘치는 모습으로 내 방으로 들어왔다. 왓슨,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어. 약속하겠는데 내일 저녁까지는 이번 사건을 해결해 보이겠네. 이튿날 아침 11시 홈즈와 나는 그 유명한 홀더네스 저택의 가로수 길을 걷고 있었다. 우린 엘리자베스 왕조풍의 커다란 현관에서 공작의 서재로 안내되었다. 서재에서는 제임스 와일더가 우릴 기다리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예의 바르고 침착한 태도로 우릴 맞아들였지만 불안해 보이는 눈빛이나 때때로 내비치는 굳은 표정으로 봐선 어젯밤에 느꼈던 격렬한 공포가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죄송하지만 각하는 기분이 지금 매우 언짢으셔서 방에 계십니다. 어제 오후 당신들이 발견한 끔찍한 소식을 헉스터블 교장 선생님의 전보로 들으시고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제임스 와일더가 말했다. 난 공장님을 꼭 뵈어야겠습니다, 와일더 씨. 하지만 방에 들어가셔서 그 누구도 만나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그리로 가야겠군요. 아마도 주무시고 계실 겁니다. 상관없어요. 난 어쨌든 가봐야겠으니까. 홈즈가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싸늘한 태도를 취했다. 와일더도 그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다. 그럼 어쩔 수 없군요. 당신이 오셨다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작은 30분이나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어제 아침에 봤을 때보다도 얼굴은 더 창백했고 등도 굽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늙어 보였다. 공작은 정중하면서도 선천적으로 타고난 위험 있는 태도로 우리에게 인사를 한 뒤 책상 앞에 앉았다. 붉은 수염이 책상 위까지 길게 늘어졌다. 그래, 홈즈씨. 무슨 일인가요? 홈즈는 공장 옆에 서 있는 와일더에게 시선을 떼지 않았다. 카카, 와일더 씨가 옆에 계신다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와일더는 불그락불그락하는 얼굴로 홈즈를 노려보았다. 카카가 원하신다면 저 역시. 알겠네. 자네 나와보게. 그럼 홈즈씨,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말해보게. 홈즈는 비서인 와일더가 밖으로 나가 문을 완전히 닫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느린 어조로 말했다. 카카, 저와 여기 있는 왓슨 박사는 이번 사건에 현상금이 걸렸다는 말을 헉스터블 교장의 입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 점을 카카가 직접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틀림이 없어, 홈즈. 아드님이 계신 곳을 알려주는 자에게 5,000파운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틀림없습니까? 맞소. 그대로요. 그리고 아드님을 유괴한 자나 가둔 자의 이름을 알려준다면 거기에 1,000파운드를 더 얹어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것도? 아, 맞소. 그것도 틀림없는 말이요. 후자의 경우 아드님을 유괴한 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가두고 있는 공범자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전부 맞소. 홈즈, 이번 일만 제대로 해결해준다면 자네에게 불평을 들을 만한 대접을 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지 않겠소. 공작이 답답하다는 듯이 소리를 질렀다. 그 말을 들은 홈즈가 아주 기쁘다는 듯한 표정으로 가느다란 손가락을 비벼댔기에 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홈즈만큼 금전에 연연하지 않는 시원시원한 사람은 그리 흔치 않기 때문이다. 그럼 그 책상 위에 있는 것이 카카의 수표책 같습니다만 지금 6,000파운드짜리 수표를 만들어 주신다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그 지급 보증 수표면 됩니다. 제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은 캐피탈 카운티드 은행 옥스퍼드 지점입니다. 홈즈가 말했다. 공작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홈즈를 노려보았다. 홈즈, 지금 농담하는 건가? 농담할 일이 따로 있지. 당치 않으십니다, 카카. 전 지금 매우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럼 무슨 뜻이지? 현상금을 받겠다는 얘기는 지금 아드님이 어디 계신지 그리고 지금 아드님을 가두고 있는 사람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을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공작의 얼굴이 한층 더 새파랗게 질려 붉은 수염이 한층 더 눈에 띄었다. 그 애가 지금 어디에 있나? 공작이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다. 적어도 어젯밤까지는 이곳에서 2마일 정도 떨어진 투게 여관에 계셨습니다. 공작이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다. 그럼 범인은 누구란 말이지? 홈즈의 대답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홈즈는 성큼성큼 공작 옆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범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카카. 자, 그럼 이제 수표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저도 내일 등교를 해야 하니까요. 참, 인생이란. 네, 여러분. 즐겁게 들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며 모두 잘 자요.